오늘의 귀요미를 만나볼 시간인데 어린이집에서 우리 부모님께 자꾸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친구들에게 나쁜 말도 하고 예, 또 친구들을 때려서라고 하는데 좀 걱정스러우실 것 같죠?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첫 번째 영상부터 확인해 보시죠. 아, 하람이가 오늘 주인공이군요. 너가 보이지 않았잖아. 잠깐만 이거. 얘들아 나 이거 필요해. 안 돼. 지금 집에서의 상황인 것 같아요. 나 이런 아빠한테 다 말할 거야. 아빠 이러다 나 스케치 이거 빌려주지 않아요 이모. 이모? 얘랑 먼저 아, 제작진들 중에 한 명. 모든 사람에게 이런 달라지고. 제작진한테 도움을 할 수 있어? 요청합니다. 기다렸다가 다른 거 있으면 되잖아, 하람이. 아니요. 못 기다리겠어? 네. 왜? 엄마가 나. 얘랑 먼저 하고 있어. 하람이 얘랑 하고 있었는데. 얘랑 나 줘야 돼. 얘랑 빌려줄 거야? 안 빌려주면 나 얘랑 옷 찢어버릴 거야. 어머머머. 하람아, 누가 그런 말을 해? 얘랑 대신 얘랑 안 빌려주는 대신 내가 옷을 찢어야지. 어이구. 저런 표현 잘 안 쓰는 표현이긴 한데. 뭐야 만지 쓰지 마. 아 이러는 거 말 거야. 아이고. 얼굴 보고 밀면 안 되지. 하람아, 전화람. 뭐야 요거 말고 이건 말고 요거. 얘랑아 내 거 뺏어갔어요. 얘들아 오빠 거 뺏어가면 안 되지. 얘는 찢어버릴 거야 머리카락이. 근데 참 얘라는 되게 그냥 가만히 있네요. 그러니까, 오빠가 성격이 그냥 그렇게도 또. 참 신기하네요. 오빠가 나 옷도 찢고 머리카락도 찢고. 땡겼어? 전화람, 일로 와. 나쁜 얘라. 전화람, 나쁜 얘라. 전화람, 일로 와. 너 왜 동생 옷 찢는다고 했어? 걔도 나한테 옷 찢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계속 안 그랬어, 얘라. 얘라 아까 이거 장난감 한 번 빌려달라 했을 때 안 빌려줬다고 해서 그때 그 얘기하고 안 했어. 왜요? 어? 그리고 얘는 그냥 제가 말을 해야 돼요. 제가 하면 왜 그래요? 제가 하면 그럼 제가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람이 나름대로 또 억울한 부분이 있고. 자 착석. 근데 뭐. 집에서 와. 네. 여기 나 옮기는 거야. 나쁜 인간들아. 어이? 왜 계속 옮기라는 거야 우리 자리를. 우리 마음. 자 아, 표현이 조금 과격하긴 하네요. 야, 너 거만 많아 왜? 왜 내 거 넣고 왜 너 것만 많아? 왜 너무해? 얘가 너무해. 서프라이즈. 이거 뭐 느낌 좋네. 오빠 나 이거 느낌 만져봐. 아, 만지지 마. 느낌 만져봐. 내가 얼마나 많이 빌려줬는데. 걔가 얼마나 많이 빌려줬는데. 네 나쁜 인간이야. 한 번만 만져봐. 나쁜 인간아 뭐 그런 표현을 좀 많이 쓰네요. 만져보지 마. 나 이거 필요 없으니까 이 나쁜 모래나 머리에다 뿔뿔. 모래도 나쁘다고. 뭐 토끼야 모래까지 나쁘다고. 조문 같은 거야 보니까 이게. 나쁘다는 표현이 많이. 주지 말라니까 들어요. 나쁜 아이고. 아이고. 밟아버리겠다. 너 말. 하람아, 너 더 미운 행동하는 건데, 그게? 아이고, 동생 거를 저렇게 짓밟았어. 학원에서 데려가라고. 그러니까 3번 갔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고 다시 데려가라고 전화가 왔었던 아이고. 적이 있어요. 아이가 얼마나 정도가 심하면 그럴까?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많이 와요. 일단은 친구들이랑 갈등 상황이 일주일에 많게는 3번 정도 친구를 물거나 때리거나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독려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을 이렇게 밀거나 때리거나 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아이들 하원할 시간 정도 되면 그때부터 계속 불안해요. 전화가 올까 봐. 자, 관찰 일지가 있군요. 아, 침을 뱉고 어깨에 박치기를 시도한다. 불편했어요. 왜 불편해요? 재미없으니까. 어린이집에서 제일 친한 친구는 누구예요? 없어요. 그럼 싫어하는 친구는 누구예요? 100마리예요. 말이래. 100마리나 돼요? 왜요? 날 다 불편하게 하잖아. 하람이를 친구들이 불편하게 해요? 네. 하람이 친구가 하람이 장난감 뺏어가고 무너뜨리고 막 그런 적 있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기분이 어땠어요? 화나고 네. 무서워졌어. 내가 더 강력해질 거예요. 화나고 무서울 때 하람이는 어떻게 해요? 주먹을 들거나 발차기를 하거나 무서운 얘기를 해요. 어떤 무서움? 나쁜 얘기라든지. 악동. 뭐 때릴 거야, 찢어버릴 그렇지. 거야. 그런 말 해요. 그 뭐 쉽게 사람들이 말하는 뭐 자폐 스펙트럼 뭐 이런 것들 중에 하나로 하람이한테 뭔가 이제 문제가 있을까봐 아이가 이제 폭력성이 있으니까 예, 아, 집에서 여동생과 놀 때도 조금 과격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어린이집 관찰 일기를 보니까 또 심각한 부분이 드러난 것 같긴 합니다. 자, 우리 아이의 공격적인 행동 때문에 좀 고민인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리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각자 한 분씩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하람이 하예라 아빠 전민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람이 하예라 엄마 이미진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렇게 자꾸 전화가 와서 좀 폭력적이에요. 이런 얘기 들으면 많이 속상하실 것 같기도 한데 혹시 이번 주에도 어린이집에서 이런 관련 전화를 좀 받으셨었나요? 다 같이 팽이를 만들었는데 친구가 팽이를 좀 멋지게 여러 개 많이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게 가지고 싶었는데 친구야 나 이거 주면 안 돼? 라고 물어봤는데 친구가 싫다고 얘기하니까 그때 이제 또 공격적으로. 그 친구에게. 네. 그러니까 이제 하람이가 내년 2023년에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좀 걱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청 교수님께서 일단은 정확한 진단을 좀 먼저 내려주신다면. 그 유아기에는 섣불리 진단이라는 걸 내릴 수가 없는 게 분화가 안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조금은 심각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집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린이집에서의 벌어지는 이슈들이 좀 선을 넘는 이제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심지어 지금 하람이의 그 관찰 일지를 보면 뭐 친구 식판에 침을 뱉었다. 그건 어떤 굉장히 강력한 공격성이죠. 어떤 사회적 관습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행동이죠. 그리고 제지하는 어떤 선생님한테 턱을 때렸다. 그리고 또 선생님이 불편하고 속상했으면 좋겠어라고 어떤 선생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말을 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그 하람이가 언제부터 과연 산만하다, 좀 약간 공격적인 표현을 쓴다라는 그 생각이 드셨고 또 바깥에서 그런 피드백을 받으셨는지. 피드백은 만 3세 때부터 만 3세. 어린이집에서 공격적인 성향이 있다고 받았어요. 그때도 지금과 비슷했습니까? 아니면 그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나요? 그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던 어느 것 정도였죠? 그냥 뭐 친구를 문다든지 그랬는데 점점 이제 커가면서 언어가 발달하면서 언어적인 부분까지 더해져서 뭐 이제 물었던 게 이제 손으로
주먹이 나간다든지 머리로 박치기를 한다든지. 머리로 박치기. 네. 그렇구나. 2년 전인데 만 3세 때부터 그런 피드백을 받으셨으면 그러면 전문적인 기관도 찾아가서 뭔가 치료를 좀 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찾아가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두려웠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두려웠다. 네.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어머님? 뭔가 진단이나 이제 부정적인 것들이 내려질까 봐 좀 그게 겁이 났던 것 같아요. 아까 영상도 보니까 뭐 자폐 스펙트럼 걱정하셨었고 ADHD 혹시 그럴까 봐 우려하셨지만 정확하게 진단이 내려지면 어떡하지? 했는데 발달 검사를 우리 하람이 종합적으로 진행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저는 너무 깜짝 놀랐고 하람이가 매우 영리하고 자기 지식적인 판단 능력은 굉장히 훌륭한 아이예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확실히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 증거들은 제가 다 찾아봤는데 없고요. 정말 문제는 정서 조절의 문제가 상당히 이제 심각한데 그것이 지금 이렇게 우리 부모님이나 일상생활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이끄는 거죠. 실제로는 굉장히 잠재력이 훌륭한 아이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꼭 드리냐면 이게 정서 조절이 계속 안 되고 이 문제가 지속되면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 자칫하면 사장될 수 있어요. 감정 조절 능력이 잘 안 되다 보면 또래 관계에서 계속 어떤 좋은 관계가 유지가 안 되고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적응을 못하면 친구가 없게 되고 선생님은 우리 하람이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게 되고 자꾸 센 표현이 나오는데 그걸 조절을 못해요. 이게 툭 튀어나오는 게 우리 하람이도 이게 좀 해서는 안 될 말이라는 걸 저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도의 지능을 갖고 있는 애가 이걸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표현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어떤 감정 조절, 충동 조절이 안 되는 부분은 있다는 측면에서 단순히 자폐가 아니니까 걱정을 내려놓으시면 절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인지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똑똑한 친구지만 좀 감정 조절에 있어서는 확실히 문제가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어떠세요? 그래도 이렇게 검사 결과를 좀 확인해 보시니까. 안도도 되긴 하지만 또 앞으로 이제 감정 조절을 또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향후에 또 다시 안 좋은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니까 걱정이 조금 많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게 됩니다. 일단은 너무 우려하던 바는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저도 좀 안도를 하게는 됩니다만은 말을 좀 일찍 시작하고 뭐 셈을 빨리 하면 우리 아이 똑똑하네.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정서 조절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겉으로 보면 나쁜 말, 이렇게 나쁜이나 또 표현을 써요, 그죠? 뭐 나쁜 모래, 뭐 나쁜 인간. 이 아이는 이런 나쁜 말을 통해서 공격적인 행동을 통해서 부모님을 불러내는 주문처럼 사용한다. 이 방법을 여러 군데서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린이집에 가서도요, 우리가 볼 때는 문제 행동인데 난 아무도 안 쳐다봐요. 내가 뭐 이렇게 의견을 해도 뭐 나를 다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막 칠판을 엎고, 밀치고, 그러면 또 당연히 선생님이 막 나를 쳐다보고 막 찾아오시겠죠. 이건 성공 경험이에요, 이 아이는. 주목을 끌었어요. 나를 보게 만들었어요. 특히 아주 절실하게 주목이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게는 이게 긍정적인 주목인지 부정적인 주목인지를 구별하지 못한다. 그래서 점점점 강화가 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관찰 일지를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 입학해요. 그다음에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가요. 그러면 정말 정서 조절이 중요해집니다. 엄청나게 중요해지는 게 우리가 EQ를 정서 조절 능력이라고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또래 관계가 사실은 정서 조절이 잘 돼야만 내주장도 할 수 있고 양보도 할 수 있고 배려하고 애들이 좋아하게도 만들 수 있고 때로는 논쟁도 할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이 정서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막 비난받을 일이 너무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과하게 뻥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정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이건 무조건 부모의 공감서부터 시작해요. 너무 나쁘게 말하고 막 과격한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진짜 이 아이의 마음은 어떻게 나 불안해. 엄마 나한테 관심 가져줘. 얘들아 나 좀 쳐다봐줘. 뭐 이런 말이라는 거를 내가 먼저 이해하는 거죠. 또 하나는 눈을 씻고 찾아봐야 돼요. 이 아이가 잘하는 긍정적인 주목을 받을 만한
일들, 행동들을 찾아가지고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시는 것부터 시작하실 수 있다. 그럼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부모님들께서 그 하람이 영상 보고 나서 하람이의 가장 문제점을 하나만 지적하자면 하람이의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거칠게 표현하는 부분. 거칠게 그러니까 표현하는 성향이 있다. 또 어머님. 표현 방법이 네. 우리가 이제 흔히 그걸 이제 폭력적인 성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가 폭력성이 있구나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 말을 같은 말로 제가 한번 지금 해보시겠어요? 우리 아이가 폭력성이 있네요. 이렇게 한번 말해보실래요? 우리 아이가 폭력성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아, 우리 아이가 좀 마음에 두려움이 있네요. 이렇게 한번 바꿔보실래요? 우리 아이가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네. 그 방향으로 바꾸셔야 돼요. 지금 저 영상 안에서 하람이가 굉장히 긍정적인 언어를 몇 번 사용했거든요. 기억나세요? 너무너무 대화를 잘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람이가. 너무너무 잘하는 게 제가 들을 땐 최소한 3개 이상은 말할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 하람이는 여동생한테 나 이게 필요해 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라 나 이거 필요해. 안 돼. 두 번째는 여동생이 안 주니까 나 그러면 이거 힘드니까 아빠한테 얘기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 돼. 나 얘랑 아빠한테 다 말할 거야. 근데 그리고 나서 예라를 보면서 예라야 이거 다 하고 나 줄 거야? 줄 거지? 나 줘야 돼 라고 말까지 했어요. 얘랑 다 줘야 돼. 얘랑 빌려줄 거야? 이 표현은 자기 표현을 굉장히 잘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칭찬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우리 언어를 수정한다는 것은 그 우리의 시선, 이렇게 누군가를 바라보는 어떤 방향을 바꿀 때 그 방법이 보여요. 우리가 흔히 공격적이라고 네이밍된 아이들은 동정을 못 받아요. 미움을 받죠. 여기서도 반기지 않고 저기서도 반기지 않고 그런 피드백을 계속 듣다 보면 이 엄마는 내 아이를 볼 때에도 내 아이가 너무한 것만 같고 내 아이도 미울 수 있다는 거죠. 이 시선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저는 하람이 가정 안에서 가장 필요한 첫 번째 스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선생님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두 분께서 하람이가 예를 들어 나쁜 말이나 과격한 말을 했을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좀 반응을 해주면 좋을까요? 그럼 가정 안에서는 엄마 아빠가 뭐를 해줄 수 있을까? 부모의 공감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 감정의 네이밍을 붙여줘서 지금 이 아이가 어떤 행동이나 충동적 생각으로 빠져서 행위를 하려고 하기 전에 지금 네 마음은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런 거야 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얘라 옷을 찢어버릴 거야 그러면 너가 굉장히 지금 섭섭하구나. 얘라 옷을 찢어버릴 거야. 똑같은 말이지만 이번에는 너가 억울하구나. 이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의 네이밍을 자꾸 붙여서 이 아이가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예전에 우리 방송에서 그 영어 단어 써서 좀 그렇지만 원트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 아이가 뭘 원하는 거지?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 욕구나 바람을 읽어주면 그게 무너져서 생기는 속상함, 억울함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거죠. 화난 것만 보이는 게 아니고. 그런 게 공감받으면 이 아이가 올라갔다가 다시 적정 수준으로 내려오는 거죠. 이게 이제 정서 조절의 바람직한 방향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어머님께서도 그죠? 공감,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 실천 가능하시겠죠? 네,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하람이가 어린이집에서는 어떨 때 그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놀이 상황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친구가 본인이 만들어 놓은 작품이나 놀이에 개입해서 망가뜨렸을 때 그럴 때 가장 많이 공격하는 모습이 나온다고 많이 들었어요. 컨디션, 아이 컨디션에 따라서도 좀 그게 네, 다른가요? 컨디션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요. 그래서 아침에 본인이 눈을 떴을 때 엄마가 같이 옆에 누워 있는 날과 엄마가 씻으러 들어간 날과 네, 확연하게 차이가 맞아요. 나서 그 제 엄마가 있고 없고 차이 하나로도 네, 어린이집 생활이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걸 왜 질문을 드렸냐면
우리는 결국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는 뭐 하람이뿐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과 가장 밀접한지,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지, 그 사람과의 정서 영향을 어떻게 받는지. 우리도 왜 부부싸움하고 나면 그 다음날 아이들한테도 화도 내게 되고 직장 가서도 팀 멤버들한테 신경질 내기 쉽잖아요. 우선은 분석부터 조금 해보자면 구체적인 어떤 대화를 수정하는 건 잠시 후에 우리가 좀 해보고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애들이 잘 놀 때는 피드백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랑이가 뭔가 문제 행동을 했다라고 싶을 때는 이제 그때부터는 개입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지마가 너무 많아요. 이 집에는 지금 이렇게 해는 없고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다 하지마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라기보다는 간섭이 대부분인 거예요. 관심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칭찬도 있고 고마운 표현도 있고 인정도 있고 그죠? 수용도 있고 용서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이제 간섭이 되면 지시하고 교정하고 고치고 지적하고 이제 이것만 있는 거죠. 엄마 아버지 두 분께 다 묻고 싶은 거는, 이런 점은 내가 참 우리 하람이하고 같이 한 5년 가까이 살면서 고마웠다. 참 칭찬해주고 싶다. 감사를 표현하고 싶다. 이런 게 있나요? 얼마 전에 제가 하람이한테 하람아 엄마가 하람이랑 얘랑한테 못 해주는 게 많아서 미안한 것 같아. 그러니까 하람이가 아니야 엄마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나도 엄마한테 잘할 거야.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좀 내가 많이 무너지고 힘들었을 때 우리 하람이가 또 저를 많이 이해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표현도 많이 해주고. 속이 깊네 또 우리 하람이가, 그죠? 아빠 입장에서는 없었습니까? 칭찬해주고 싶은 거 우리 하람이. 출장 갈 때 이제 그 안개 좀 많이 낀 날이 있었거든요. 근데 뉴스에서 이제 할머니가 그 뉴스를 보다가 안개 낀 얘기가 나오니까 아빠한테 연락해달라고 하고, 아빠 어떻게? 좀 조심하라고 그랬을 때 이야. 그런 것들 이제 또 마음 쓰는 게, 생각하는 거는 참 착하고 예쁜 것 같은데 표현이 우리가 하람이를 볼 때 주변 평가가 많이 부정적일 테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도 어느 순간 내 아이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부정적이고 공격적이고 좀 다소 좀 거친 이런 부분들만 내가 자꾸 발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또 그 아이를 그렇게 보고, 내가 그 아이를 그렇게 보니까 그 아이는 또 자기 상에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끊을 것인가라고 하면 당연한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아주 당연한 거.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아까 분석에서 보면 애들이 잘 놀 때, 그게 사실은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대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때는 외면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개입이 되는데, 사실은 그때부터 계속 뭐 멀리서 보더라도 고마움이나 칭찬의 인정의 말이 그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람이는 야 지금 그렇게 말해주니까 아빠 너무 좋다. 그러니까 나 이거 필요해 얘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야 하람이가 그걸 필요하다고 표현해주니까 너무 좋다. 이런 거예요. 그 불안해서 막 엄마한테 안겨서 울잖아요. 엄마를 찾았잖아요. 그러면 엄마한테 이렇게 와서 안겨주니까 엄마가 너무 좋다. 결국 부모의 말과 부모의 시선과 부모의 행동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정말 육아가 힘든 것 같아요. 두 분 이제 기운을 내셔야 될 것 같고, 박 소장님께서 쪽집게 과외 선생님처럼 이제 대화 또 더 드리고 싶은 솔루션이 있다고 합니다. 콕 한번 찝어주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 청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 중에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이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딱 맞아야 만족하는 아이다.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사실 까다롭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확실히 바뀌냐면 스스로 선택하게 해주면 확실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이렇게 해라고 하면 그게 강요로 들리고 내가 원하지 않은 거면 또 다시 상대를 탓하게 되고 불만을 표현하지만, 이렇게 기질이 까다로운 친구들은 대신 네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게만 해주면 거기에 대한 만족감은 100% 오는 거예요. 이러면 돼 안 돼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모래 뿌리는 대신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또 그런데 하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어? 하람이가 안 되는 거야 말하자 아버지가 바로 근데 왜 그랬어? 라고 묻거든요. 그건 싸우자는 거거든요. 싸우자는 거죠. 이 친구한테는 왜 그렇게 하려고 했어? 라는 말 대신 하람아 재밌게 놀고 싶은 거잖아. 이 아이가 원하는 욕구로 빨리 와야 돼요. 아 얘라가 그래서 그랬구나. 이건 공감이 아니에요. 걔를 더 부추기는 거고, 아 너가 원하는 건 어쨌든 놀고 싶은 거잖아. 이 놀고 싶은 쪽으로 와줘야 돼요. 왜 그 우리 상담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있어요.
굿윌 헌팅이라고. 이제 몇 대만 나오는 거예요? It's not your It's fault. not your fault. 예, 마음이 깨질 것 같았어. 그러면 딴 게 필요 없어. 예, 그냥 꽉 껴안고 네 잘못이야. 어떡하니? 네가 그렇게 아팠구나. 마음이 깨졌는데 엄마가 몰랐네라고 하면 진짜 빵 터졌을 거야. 정말 그게 어마어마한 치유의 눈물이고 큰 뜨거운 공감의 장면인 거죠. 막 껴안아 주시고 공감해 주시면 충분히 우리가 보기에는 하람이는 정말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어요. 마음이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어요. 자,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솔루션을 많이 좀 제공해 주셨는데 지금 당장 이제 집에 가서 우리 하람이 본다면 제일 먼저 좀 하고 싶은 게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확 안아주고 싶어. 안아주고 그쵸? 싶으시죠. 그 웃음을 웃으면서. 어머님 네, 저도 꼭 안아주고 싶어요. 와가지고 엄마 오늘은 무슨 뭐 왜 이 옷을 입었어? 왜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반응해주고 싶어요.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예뻐? 엄마 예뻐? 이런 식으로. 네, 만지고 잘하시고 싶은 원트를 따라 하시면 돼요. 걔가 뭘 하고 싶은지. 아,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예. 아까 영상에서 단독 제작진하고 인터뷰할 때 엄마가 좋다 그러고 엄마랑 떨어지면 무섭다고 했잖아요. 양육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하람이의 기질일 수도 있고 너무 이 불안의 그릇이 충족돼야 될 너무 그게 벡터가 많은 거지. 너무 다각형인 거예요. 늘 충족이 안 되니까 늘 불안하고 그래서 엄마하고 그 충족되는 애착관계나 신뢰관계가 해결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엄마가 안 보이면 세상이 너무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탐색이 안 돼. 아이들이 불안하면 하는 유형들이 3가지가 있어요. 가만히 쥐죽은 듯이 멈춤하고 마비가 돼서 있는 아이들이 있고 또 불안하면 회피, 도망가 버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도망치는 전략. 너무 불안하니까 안 해버리고 회피하고 그런 아이가 있고 3번째는 선제 공격을 하는 애가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자기가 먼저 공격해버리는 거지. 주변 환경을 자기가 먼저 바꾸려고 하는 거죠. 아주 센 표현을 쓴다거나 공격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나한테 함부로 못하게. 그래서 불안을 그렇게 다스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하람이는 3번째 유형에 속해요. 어쨌든 저희가 우리 하람이의 불안을 낮춰주는 것이 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집에서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또 실천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도 좀 제안해 주세요, 박 소장님. 가장 좋은 방법이 아이의 긍정적인 모습을 자꾸 찾아서 말해주고 표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울었잖아요. 엄마 어디 갔어? 해서 아빠가 이제 업어주다가 아빠 한숨 쉬시고 퇴장하시고 엄마가 이제 안았잖아요. 그때도 보고 싶었구나. 얘 원트, 얘 욕구. 보고 싶었구나. 그리고 나서 기다려줘서 고마워. 사실 당연한 거잖아요. 엄마 없으면 기다리는 게 당연한 건데 당연하다고 생각이 될 때를 이거 고맙다고 표현해줘야 되는구나라고 인식 체계를 바꾸는 훈련이에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2번째는 뭐냐면 죄책감 대신 뻔뻔함으로 옷을 갈아입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모두가 내 아이를 얘 나대요. 얘 너무 힘들어요. 얘 공격적 그래도 그거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을 주셔야 되죠. 당연히 또 피해 아이가 있으면 안 되고 사과도 하셔야 되고 그러나 뒤돌아서 약간은, 집에 데려올 때는 네, 뻔뻔한 마음으로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하람이를 데리고 가서 누군가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같이 가서 사과하세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사과하세요. 그런데 하람이랑 돌아올 때 하람이를 또 야단치거나 그 문제로 이 아이를 보지는 마세요. 아까 제가 처음 우리 아이는 폭력적입니다. 이렇게 말해보시라고 하고 우리 아이는 두려움이 있습니다라고 말해보라고 했잖아요. 그 2가지의 마음일 때 첫 번째는 내 아이가 미울 수 있는 마음이 들지만 2번째 마음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시죠. 그 차이예요. 우리 아이는 도움이 필요한 거지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얘기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그게 사실 스트레스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나온 얘기거든요. 이게 스트레스가 다 높을 때 어떤 분이 스트레스를 잘 견딜까를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스트레스 강인성을 가진 사람들은 특징이 있대요. 다 힘들 것 같은데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걸 찾아낸대요. 그것만 집중해서 한대.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방송 끝나고 우리가 그동안 너무 잘못한 게 많아.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죄책감 때문에 나 어떡하지? 아이를 너무 잘못 키운 것 같아. 이러시면 스트레스가 더 가중될 거예요. 네. 근데 이 방송 딱 끝나고 오늘 할 수 있는 게 생겼네. 네. 할 게 생겼어. 컨트롤할 수 있어. 나 이거 집중할 거야. 라고 하면 스트레스를 충분히 강인하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그게 회복 탄력성이고요. 2분은 그걸 하셔야 돼요. 네. 아직 아이가 어리고 이제 장기 레이스를 펼치셔야 되니까
꼭 그런 나 할 수 있어 컨트롤할 수 있는 걸 한두 가지를 찾아서 집중하시는 두 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세 분의 말씀까지 다 들어봤는데 실은 처음 앉아서 인사 나눌 때마다 정말 얼굴이 많이 무거우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이제 환해지신 것 같은데 어떻게 답을 찾으셔서 이렇게 좀 표정이 밝아지신 걸까요? 어떻습니까? 여드름이 생기면 거슬리잖아요. 근데 또 터지면은 또 새살이 나고 괜찮아지잖아요. 제가 그동안 너무 감췄던 것 같아요. 모든 걸 좀 숨기고 내 감정조차도 나는 힘들지 않아. 나는 다 할 수 있는 엄마야. 아이고. 근데 이제 다 드러내고 나니까 오히려 길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좋은 비유네요, 어머니. 그러네요, 여드름 비유. 네. 자, 우리 정말 하람이를 위해서 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용기 내어 자리해 주신 우리 두 분께 갑부모단 여러분께서도요. 응원의 박수 또 하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맞습니다. 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